번째 문제는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포졸란은 화산재의 일종, 그런 광물질, 굉장히 입자가 미세한 그런 아이입니다. 플라이시랑 좀 비슷한 개념을 가질 수 있고요. 첫 번째, 수밀성이 높아진다. 이것으로 시공을 하고 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줘요. 왜냐면 이게 천천히 굳거든요. 천천히 굳으면 크랙이 줄어든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천천히 굳기 때문에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는 낮아지고요. 수화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천천히 굳게 되고 조기 강도가 낮고 크랙은 내려가고,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밀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블리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재료 분리로 보시면 되는데, 블리딩이 감소하겠죠? 천천히 굳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증가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점토 제품은 타일도 있을 것이고 변기 같은 위생 도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순서는요,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점토를 가져왔어요. 불순물 같은 것들을 빼내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원토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료를 배합을 하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원료들을 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반죽을 하게 됩니다. 물 같은 걸 섞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반죽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반죽을 잘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살짝 말립니다. 너무 축축하면 바로 구울 때 잘 갈라지기 때문에 한번 말린 다음에 가마에 넣고 구워주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 다음 합금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구리와 아연을 섞으면 황동,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청동.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여기에 모자 씌우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하다 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최근에 문제 중에서 아연, 주석 이렇게 나오면 다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기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연은 Gn, 주석은 Sn. 두 가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죠? 다음 중 복층유리 또는 페어글라스의 주 용도로 옳은 것은? 이 복층유리의 기본은 뭐냐면은 이렇게 두 장 또는 세 장, 복층유리 또는 삼복층유리,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붙여놓은 그런 거고, 보통 여러분들 집에 쓰는 유리도 대부분 복층유리 들어갑니다. 이 안에 진공층을 가두어 두어서 아르곤 가스 같은 게 들어가서 방음이나 밖에 되게 춥고 안에 되게 더울 때 결로가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줘요. 단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정답입니다.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슬럼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슬럼프 콘, 여기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들어 올렸을 때 얼만큼 푹 꺼지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이죠. 일단 정답부터 보면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라는 것은 원래 이 30cm에서 얼만큼 꺼졌나 인데요. 묽다면 이게 이렇게 퍼져버리잖아요. 그럼 이 값이 더 커집니다. 슬럼프 값은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작다라고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컨시스턴시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물기, 얼만큼 뻑뻑한가 또는 묽은가, 이것을 보는 방법이고요. 콘크리트 슬럼프 콘에 3회에 나누어 규정된 방법으로 다져서 채워 넣은 다음에 바로 들어 올립니다. 콘크리트가 일정한 모양으로 변형하지 않았을 때는 슬럼프 시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뻑뻑할 때는 한쪽은 높이 남고 한쪽은 적게 남았어요. 이럴 때는 값을 정확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봤는데, 반대말은 열 가소성, 대표적으로 비닐 그리고 아크릴 이렇게 들어가는데, 폴리에틸렌이 이 가소성에 들어가고요. 에스테르가 열 경화성에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폴리에스테르는 FRP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물탱크에 주로 쓰여요. 이게 옥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을 안 쓰고 비닐 같은 걸로 해버리면 녹아내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이고 FRP판 이걸 원형으로 만드는 물탱크에 해당된다는 걸 지금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지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거리가 먼 것은이지 아예 관계없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외관은 좋은 것이 좋고요. 밖에서 봤을 때 예쁘면 좋죠. 그리고 부드러워서 가공이 용이하다. 이거는 뭐 제가 봐서 틀린 말 같진 않은데 좀 거리가 멀어요. 지붕 재료가 부드러우면 충격을 좀 흡수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닌 거, 열 전도율은 작은 것이 좋아요. 굉장히 더운데 열 전도율이 높아버리면 집안이 굉장히 뜨겁게 됩니다. 재료가 가벼우면 뭐 이왕이면 좋고요. 방수, 방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화성, 내수성 모두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 2번이고요. 이거 보통 우리 지붕 재료, 아스팔트 싱글 같은 거 되게 부드러운데 그거 답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관계가 멀기 때문에 2번으로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합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목재 합판의 그냥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1번이고요. 목재를 얇은 판으로 만들어 통 원목을 기계 대패로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섬유 방향 목재가 벗겨지는데 이것을 서로 직교되도록 홀수로 적층해야 방향성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쫙 갈라지는데 반대로 힘을 가하면 잘 안 갈라지는 그런 특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홀수로 적층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물건에 대한, 다른 그 목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 심리는 입니다. 공동 운명의 법칙이고요. 유사한 배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연속성인데 유사성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배열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유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고요. 세모들이 있으면 얘는 이쪽 무리, 얘는 이쪽 무리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인지를 하는 것이 유사성이고요. 유사한 배열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야 연속성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지각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실이 있고 중앙에 등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사방으로 빛이 가는 것이 직접 조명이에요. 앞에 가려서 반사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눈부십니다. 바로 광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요. 그림자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명률이 좋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실이 있고요. 구조물을 세워서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명이 들어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간접 조명인데 이것은 좀 무드는 있지만 조명률, 그러니까 이 빛이 다 밝게 해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직접 조명은 이 조명이 이 실을 전체적으로 밝게 해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도 분표가 균일하진 않습니다. 밝은 곳은 되게 밝은데 이런 구석진 부분, 여기는 좀 어둡게 되는 것이 직접 조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4번에 균일한 게 아니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 법령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 단독주택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라고 나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에 다세대가 많이 나오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에 다가구가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치기 콘크리트 중에 수중, 물속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되게 두꺼워야 됩니다. 되게 두꺼운 게 얼마냐? 100mm 이상. 이게 지금 외우실 때 땅속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비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따라서 치수가 다른데 일단 물속에 치는 것은 100m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도 또는 간 사이가 적을 때, 간 사이는 기둥과 기둥 사이 스팬이라고도 하죠. 볼을 쓰지 않았대요. 그럼 볼을 썼다 하면 보마루, 볼을 안 썼다 하면 혼마루, 볼을 2개 썼다 하면 짠마루 이렇게 되는데, 일단 볼을 쓰지 않았다 하면 바로 혼마루 하시면 됩니다. 물거미를 짜고 중간살을 25cm 이내 간격으로 배치하여 키워드는 양면의 합판을 교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각재들을 대고요. 합판을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거미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편편한 그런 모양.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울거미가 짜지고 합판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그래서 편편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플러시 문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게 뭐냐면 강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합판을 중간에 하나만 댄 게 있어요. 그것은 양판문입니다. 다음 중 파티클 보드의 특성에 대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좀 빻아서 절삭해서 접착제를 말아서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면적의 판 만들 수 있어요. 표면 매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합니다. 방충, 방부성 작은 편이 아니라 목재에 빻은 것을 본드에 섞어서 굳힐 때요. 방충, 방부제를 섞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에서 나온 나무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못이나 나사못 등의 지지력은 목재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수난방과 비교한 증기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거 외우실 때 증기난방 너무 뜨거워, 온수난방은 좀 덜 뜨거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증기난방은 좀 꿉꿉하고요. 온수난방은 비교적 좀 뽀송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수난방과 비교한 증기난방의 특징에서 쾌감도가 높은 게 아니라 증기난방은 쾌감도가 좀 낮아요. 3번은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 중 일반적으로 시각상의 힘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감을 이루며 평형 상태가 되고 동등한 분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물체 2개를 구성을 했을 때 2개가 똑같이 보이는 무게감이 더 쏠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균형이죠. 리듬은 뭔가 점점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강조도 큰 거 사이에 작은 게 있거나 작은 거 사이에 큰 게 있거나, 그리고 뭐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안정감을 보여주며 동등한 분배. 계단 난간의 손스침, 난간벽 위에 덮어준 돌, 바로 답 나왔습니다. 두겁대 또는 두겁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난간 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계단일 수도 있고요. 계단 위에 이렇게 돌을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평 난간 위에 이렇게 대준 돌, 이것도 두겁대 또는 두겁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